간단한 얘기지만은 우리 주변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자각하고 우리 역사를 자각한다면 가능하죠. 지금 말하자면은 국제화라는 일면에 원형이 다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 하죠? 원형의 충돌이라 하지만은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역사관을. 그 이에치카 얘기가 있습니다. 예. 네. 이에치카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건데 현재하고 과거에 그냥 대화를 합니까? 미래를 보면서 우리의 방향이 저짝에 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정해놓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치가의 그 말이 참 실감이 나네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오늘 현실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원형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안고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엄혹한 현실에서 또 한중일 관계 또는 한미 관계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구한말 시대 또는 그 이전의 시대의 답습 내지는 재현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타개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길까요? 그 답은요. 그 모범 답은 같지만 원형을 승화해야 돼요. 우리 원형의 유래를 생각해. 어떻게 그 원형이 생겨? 그것을 현실적으로 승화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원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지배가 할 수 있는데 홍익 인간하고 인내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홍익 인간이라는 것은 평화주의거든. 내가 주체나 되어가지고 평화를 주장할 때는 매우 군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이리저리 옆에 나라 눈치 뵈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홍익 인간 아니에요. 다만 우리 전쟁을 안 해놓고 전쟁을 피해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원형을 두 배라고 할까 타락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대로 가져야 되는 한말에 그 정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이 한국의 용세중립을 얘기했습니다. 그 용세중립이라는 건 무장이 하나도 없고 무기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옆에 나라에 기대가지고 용세중립이 한다니까 웃음거리가 됐죠. 그때 테오돌 루즈벨트는 자기 나라를 지킬 우사도 없는 나라에게 무슨 놈의 원조냐고 비웃고 우리나라에서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약속이었고 지금도 어찌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 능력, 대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압력, 일본으로부터의 최근에 보여주는 한일 간의 그 일본 정부의 태도, 결론적으로 일본은 20년짜리 역사 시간관, 중국은 적어도 1000년, 우리는 1000년이건 만년이건 돌아가는 회기사상, 이렇게 원형의 시간 개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지금은 21세기인데 어찌 보면 이 원형의 재래, 이것이 회기인지 반복인지 정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상당히 우리가 수준 높게 나라를 키워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치 환경,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정말 위협적이고 긴장을 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상대 주변 국가에 대해서 막막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가야 될 텐데 하나하나
일본, 중국,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중요한 변수인 미국, 이런 얘기를 좀 짚어주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도 제국주의적인 사상이 있어요. 미국의 마니페스토 데스티니, 명백한 천명, 사명감, 그것 가서는 전 세계로 크리스찬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호리 미션, 비잔틴 동방교회로 가지고 세계로 지배하겠다는 거. 예컨대 저마다 민족이 주장으로 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민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죠. 지금 조그마한 소문을 하나 가지고 미국의 미국의 마니페스토 미션하고 중국의 중화사상하고 부대찌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온전한 쓰겠습니까? 그것 갖고 세계 인류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역정론의 발상이죠. 우리만 세계에서 홍익인간을 했습니다. 우리만이 평화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무의식에 있는 성스러운 부분, 인류를 존속시키겠다는 의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저거 다 각 나라의 원형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 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오랫동안 사대해갖고 식민지해가지고 고생했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남았다는 것은 한민족이 그만큼 강한 민족이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잘 방향으로 돌리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원형사관을 믿는 거, 내가 민중의, 내가 사람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 맹자는 사람에게는 본래 어지러운 마음이 있다. 선선서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서양에서 얘기를 한다면 칸트는 하늘에 있는 별의 움직임이 의 식성, 자연법칙,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속에 있는 도덕률,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도덕률 속에는 본래 인간의 평화를 유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기에 칸트가 안심해서 세계 평화론, 영원 평화론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무의식에는 그 평화를 일으키는 수단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전쟁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마음먹고 폭발시키려면 지구를 파괴할 수가 있죠. IS가 그렇고 북한이 또 혼자 핵을 갖고. 그러나 그 말은 이제 전쟁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마음에 있는 성스러운 도덕력을 살려서 평화를 지키는데 문화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한중일의 시간관이 틀리지만 옛날을 역사를 꼭 갖고 되풀이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만큼 같지만 그 손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보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고 이 평화사상을 만드는, 저는 그래서 영세중립, 북한의 핵을 없애는 비핵화, 그리고 오히려 한국이 제국주의의 사이에 있으니까 중심되는 동북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국격을 높여가는 우리 문화를 정말 세계적인 문화로 승화시키고 만들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 작업이 지금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도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고, 또 끝에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90 나이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엄청난 열정으로 지금도 젊은이 못지않게 시를 열창 암송을 하는데, 그 시를 한마디 크게 그렇죠. 좀 들려주시면서 시간 마쳤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두 가지 시를, 극단적인 시를 좋아해요. 내가 이름이 같아서 좋은지 모르지 모르는 한영훈 시를 좋아했습니다. 그 한영훈 씨의 시 가운데 해당을 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해당아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는가 들었습니다. 좋은 시죠, 소년들이요. 그러나 그거 갖고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봄을. 한영훈 씨 좋아하면서 그 참 속이 있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도 동참을 합시다. 그래서 나는 이 육사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가마트가 날 하늘이 처음에 열리고 어디 닭이 우는 소리 들었느냐. 나 여기에 가난한 노래를 시를 부리며 다시 천고의 뒤에 뱀마 타온 서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리게 하려. 모두 동참합시다. 우리의 가난한 노래의 시는 바로 우리의 오늘을 깨끗이 하는 가난한 시를 하나씩 부리고 모두들 우리의 국격을 올려가지 않겠습니다. 풍류를 이상으로 삼고 스스로 신바람을 일으키며 인내천을 믿는 우리 민족. 백강 전투 이후 지정학의 주술에 걸려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오진 시련을 당했으나 기억 후 되살아나는 저력을 가졌다. 투석탁은 말한다. 역사는 연대와 고유명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혼을 파악하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